혹시 깊어지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명보트를 잡듯 서둘러 재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신중한 검토 없이 재혼했다가 남은 여생을 지옥 같은 불행 속에서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망칠 수도 있고 남은 재산과 평온한 삶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재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재혼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7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낫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생활 습관이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나와 비슷한지 여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편안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으면 매일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은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늦게까지 TV를 보고 늦잠을 자는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한테 맞추지 않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서 결국 감정이 상하고 함께 사는 것이 점점 스트레스로 변하게 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혹은 한 사람은 삼시세끼 집밥을 선호하는데 다른 사람은 외식을 좋아한다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쌓이면 결국 매일의 식사가 불만과 짜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결과 정리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은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정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전략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은 즉흥적으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끼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흥청망청 써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돈을 쓰는 습관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TV를 켜두는 습관, 집 안에서의 소음 정도, 잠버릇, 운동 습관, 취미 생활 방식 등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노력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에서는 서로가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으면 사랑이 있어도 금방 지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반면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성격이나 감정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꿈꾸다가 오히려 불편하고 피곤한 관계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때 편안한 사람, 내 삶의 리듬을 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좋은 재혼 상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문제가 바로 재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과 감정만으로도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재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상속과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재혼을 하는 순간 자산이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한다고 해도 막상 유산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왜 저쪽 가족에게 가야 하지? 내 부모를 돌봐준 것도 아닌데 왜 유산을 가져가려 하지? 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되거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예상치 못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자신의 재산 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부채나 재산 규모에 대해 숨기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분명하게 말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적 재정적 정리를 미리 해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재산 분할 계약, 공동재산 여부 등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재혼 상대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당신이 있으니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재혼 후에도 갈등 없이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 재산 문제를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재혼 후에도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후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년에 안정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술, 담배, 도박 등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이 한치라도 없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건강과 정신적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술, 담배, 도박 같은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내 노후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가 아니라 매일 술을 마시거나 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재혼 상대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습관이 고스란히 내 삶을 파고듭니다.
함께 외식을 나가도 술 없이는 식사를 즐기지 못하고 술에 취해 다투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노후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피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가 집안 곳곳에 배고 간접 흡연으로 인해 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에 적합한 상대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은 도박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오락 수준이라고 해도 결국 습관이 되고 돈을 잃으면 채우려고 하고 더 큰 돈을 걸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재혼한 상대가 도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잃은 돈을 메우는 것은 결국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내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성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은커녕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려고 애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힘도 감정적으로 소모될 이유도 없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술, 담배, 도박 등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그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후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문제가 될 만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내 삶은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할 때마다 내 말을 끊고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같이 살아도 외로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도 대화가 부족하면 금방 멀어지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면서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 감정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고 반박당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상대와 함께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원래 저런 성격이겠지, 그냥 맞춰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하는데도 외롭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 중간에 끊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는 결국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둘째, 내 의견을 반박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대화를 이어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재혼 상대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좀 더 조심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평소 생활이 깔끔하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서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과 감정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함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결과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평과 후회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깔끔한 생활 습관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옷차림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늘 어수선하게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아무데나 흘리고 방치하며 빨래를 쌓아두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게으르거나 무신경해서 주변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뒷정리는 내가 해야 하고 함께 사는 공간은 점점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옷을 며칠씩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자기 관리를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본적인 생활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반대로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매일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야 내 남은 인생도 평온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관계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우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권하니까 같은 이유로 재혼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깊은 허무함과 외로움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심이 없는 관계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만 커지게 됩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에게 애정이 없고 마치 형식적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의 특징은 쉽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와 있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관심 없이 듣는 척만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동반자로 향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에서 더 큰 문제는 서로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 결혼했으니 내가 해야 할 역할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 결국 피로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때 편안해 보이고 사소한 순간에도 따뜻한 배려를 보이며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러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짜 애정과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억지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사람. 마지못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노후가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준은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마음만 맞으면 되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절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거나 오히려 내 재산을 기대고 의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먼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을 내가 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함께 고생하며 돈을 벌 수도 없는 노년에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점점 어차피 당신이 돈이 더 많잖아, 같이 사는 건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나는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과 재혼하면 내 자식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혹시 저 사람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력이 부족한 배우자 때문에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 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받기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 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받기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 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받기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